너가 약을 계속 좋다 좋다 하니까 샀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신풍제약이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도 덥고, 지수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뭐, 개똥 같은 지수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오후장에는 좀 반등하겠지 하고 이제 오전장에 좀 보다가, 오후장에도 반등을 안 주길래, 예라이. 약간 이런 하루였습니다. 뭐 언제나 뭐 시장이 좋을 수만도 없고 시장은 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시장은 잘 올라갈 겁니다. 그 흐름에 잘 편승해서 시장 지수 대비해서 더 나은 시간과 돈을 통해서 효율을 좀 내는 그런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 보기 전에 우리 기사들 나온 것도 봐야겠죠. 또 맛집이에요. 또 신풍제약이. 의료 시스템 부담을 낮춰줄 약물,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오나 먹는 치료제는 복용이 편리하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다. 현재 코로나 치료법은 주사를 통한 투입 방법밖에 없는데 먹게 되면 얼마나 편할 것이냐. 신풍제약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 2상을 완료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다. 그리고 나서 대규모 3상을 통해 치료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라는 개나 소나 다 아는 기사를 써서 나 오늘 열심히 일한 척 하는 분들은 안 됩니다. 다음, 신풍제약 유재만 대표의 위기.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유효성 실패 이어서 행정처분까지. 개민들의 돈복사기로 불렸던 신풍제약의 위상. 돈복사기는 코인 아닌가? 추락의 원인은 신뢰의 상실이다. 시장의 신뢰의 상실.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리 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조관리자가 아닌 허위로 출하승인 이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물론 바이오 기업들 중에요, 지금도 약 같은 걸 잘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들은 저런 행정처분, 뭐 리베이트 의혹 이런 거 터지면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게 맞는데,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 뭐 약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들은요, 저 별 영향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2상 유효성 확보 실패가 알려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라고 하는데, 지금 회사 별말 없죠, 여러분들? 아무 말 없죠. 피라맥스의 유효성 안정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3상 시험을 올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3상에 대해서 뭐 승인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악이었던 게 바로 이거죠. 자사주 매도도 있습니다만 시간에 블록딜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도해서 엄청난 수익이에요. 여기서 돈 엄청 벌었죠. 2천억? 많이 벌었죠. 어쨌든 1,700억 정도. 송암사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지분을 73% 정도 보유한 개인 회사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의 입김이 굉장히 세겠죠.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자사주 매도를 한 것은 치료제 개발에 확신이 없던 걸로 판단된다. 라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가 올라가니까 판 거예요. 주가 올라가니까 판 거고, 뭐 저는 뭐 신풍제약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뭐 바지 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 좀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거 아니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주장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역시 제가 뭐 보고 들은 게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유 대표님의 이제 뭐 창립 행사에서 말할 때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런 방구를 잘 안 했죠.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 떨어졌냐, 너 왜 일부러 이러는 거,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피라맥스 롤러코스터에 울고 웃는 투자자들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 신청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이 뭐 그렇게, 제가 이걸 갖고 온 게, 저는 뭐 이 신민보 이빈후과 전문의님을 뭐 까내릴 생각도 없고, 제가 뭐 까내릴 뿐도 아니고 뭐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뭐 그러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분의 스탠스를 보자는 거예요, 저는. 심 전문의, 오래전부터 피라맥스와 국내 치료제 분석 영상 업무 다양한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라고 하시는데,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해서 회사의 투자 가치를 떼어놓고 본다면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상 결과 자체는 성공적이다. 전 뭐 실제로 이분이 주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약간 이제 본인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 받고 제가 만약에 이 약에 대한 뭐 효능, 뭐 안정성 이런 거를 굉장히 어느 정도의 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물론 이분이 뭐 주식을 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약은 좋았고 실제로 저분께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 올리실 때도 실제로 주가들도 많이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분에게 약간은 좀 화살을 돌리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 약간 이런 심리죠. 너가 약을 계속 좋다 하니까 샀다. 근데 사실 그거는 누굴 욕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제가 이 워딩이 좀 부담을 어느 정도 좀 가지셨을 것 같아요. 약은 좋은데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나쁜, 좋은, 성공적이라고 표현할 만한데 주가는 떨어지니 주주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하소연도 하고 이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가치, 투자 가치를 떼어놓고 본다면 이라는 워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식약처 임상시험위원은 이상의 탐색적 성격을 봤을 때도 역시 이런 일맥상통한 그런 스탠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공개된 인터뷰나 공개된 영상에서 자기의 생각을 진짜 가감없이 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욕 바가지로 먹으려고. 이분들을 뭐 잘못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패로 봤다는 거는 임상 이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전 식약처 위원이 보는 뷰랑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랑은 아예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본 기사는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이에 근거로 한 손실 투자는 책임이 없다. 뭐 당연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6시가 넘었어요. 지금 6시 20분인데 코로나 확진자 라이브 보면은 몇 명일까요? 어제보다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제보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가 신기록이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제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는 더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상 뭐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주식시장은 반응을 안 해요. 지금 냉정히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의 뭐 코로나 상황, 지금 현재의 뭐 무더위, 지금 현재의 실적보다는 6개월 1년 뒤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6개월 1년 길게는 3년 뒤까지 굉장히 회사가 성장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성장주, 실적이 기반된 성장주들에 대한 베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럼 신풍제약은 임상 1년인데 2022년 7월까지인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냐라고 하시면 바이오기업, 여러분들 바이오기업도 명확하게 성장성이 있는 섹터예요. 기본적으로 성장주다 하면요, 지금 당장보다 향후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보통 성장 섹터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소, 뭐 풍력, 태양광, 전기차 이런 기업들을, 이런 섹터를 이제 성장 섹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약 하나 잘 만들어서 대박 나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게 로또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기술, 하나의 약을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뭘 만들 가능성, 그 가능성을 근거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성장주로 꼽힙니다. 그럼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럼 신풍제약은 성장주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는 성장주인가?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성장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임상 3상에 대한 승인이 아직 나온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2020년이 가장 강했던 것도 팩트고,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완전 약간 좀 정의대로라면 성장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바이오의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성장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그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집행 이런 거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게임 체인저급의 이제 블록버스터급의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블록버스터급의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런 게 더 이제 파워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임상에 대한 약발이 얼마나 갈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고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젠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시젠은 실제로 진단키트 관련해서 돈을 잘 벌었죠. 엄청나게 벌었는데 주가는 힘을 못 내는 이유도 또 진단키트야? 또 치료제야? 이런 심리가 시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M&A를 활발하게 한다든지 진짜 작지만 강한 기업 허브경제TV처럼 누군가가 보기에는 작을 수 있지만 강한 기업 이런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는 측 요즘에 그런 게 굉장히 활발해요. 지금 돈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사실 작년에 바이오 기업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임상에 투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굉장히 좀 의료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속된 말로 굉장히 기술이 좋은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랑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걸 만들 바에 이미 만들어진 걸 내가 돈 갖다 사겠다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유동성 장세도 비슷한 맥락이죠. 보통 주가가 1,000원에 움직이던 주가를 사람들이 하도 돈이 많아지니까 1,100원에 그냥 사지 뭐 1,200원에 사지 뭐 돈 아끼지 뭐 돈 아낄 바에 시간을 아껴서 내가 돈을 써서 내가 그걸 취하지 뭐 이런 스탠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젠 얘기를 왜 꺼냈냐면 시젠 돈 엄청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젠인 입장에서도 진단키트 진부하단 말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치료제도 진부할 뿐더러 실망감을 많이 줬죠. 치료제들도 그럴 바에는 진짜 뭐 암, 뭐 항암, 뭐 암 진단 키트, 뭐 암 진단 키트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뭐 면역 항암 이쪽으로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아니면은 뭐 진짜 뭐 뇌졸중이 정말 좋은 그런 분야 물론 엄청 중요한 분야도 뇌졸중 거기에 진짜 완전히 세상을 뒤엎을 만한 어떤 약을 만들다든지 기술 수출한다든지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요지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야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같이 임상 3상 승인해가지고 갑자기 급등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쭉쭉쭉쭉 날아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개척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뭐 당장 임상 3상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합니다만 그건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조건부 승인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겠고 그건 얘기가 달라지겠지. 지금 일시적인 호재 가지고 뭔가 주가가 뭐 파워풀하게 움직이길 기대한다 라는 거는 약간의 현 주식시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쉽지 않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주가 위치 여기 비슷한 위치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위치고 오늘 시작 자체를 11선, 5일선 최근에 계속 돈 쓰면서 열심히 소화하던 것을 힘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시가가 좀 많은 걸 좀 결정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뭐 한번 띵 쳤습니다만 오늘 시장 자체가 그냥 아예 그냥 고점부터 계속 그냥 내리꽂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풀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늘 좀 굉장히 재미없었어요. 날도 더운데 여튼 그랬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신풍제약은 제 전후회를 느끼면서 영상을 찍고 이제 그 가시밭길 내가 같이 한번 가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 정말 내시고 힘내세요. 힘내시고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 될 거예요. 저희도 허브경제TV도 잘 될 거고 여러분들도 잘 될 거고 우리 다 같이 잘 돼서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은 엠빵 해가지고 뭐 그냥 바닷가나 가가지고 그때 서로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가가지고 또 각계격파 해가지고 각자 자기가 먹을 거 싸우는 거지. 공간만 빌리고
그래서 이제 신풍제약을 매매했었던 그런 이제 나만의 스토리들을 이제 공유를 하는 거지. 술 한잔 하면서. 그러면 거의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진짜 영화 한 편 나올 텐데 진짜. 제가 예전에 말이죠, 신풍제약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가 다시 사가지고 이 개고생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각자 얘기하면 그만한 또 술안주가 없어. 대신 나중에 다 잘 되고 나서, 다 잘 되고 나서, 진짜 잘 되고 나서 그러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힘들내세요 여러분들. 저도 힘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야지.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HBTV 전설을 해주시고, 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포트를 좀 쓱 덜어내가지고 4종목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또 신규 종목을 또 매수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격 급하신 분들보다는 진짜 기업의 분석을 기반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에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올바른 투자 습관이 뭔지, 회원님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는데 이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 관점에 같이 해보실 분들은요, 저희 회사로 전화 주셔도 좋고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상담문에 남겨주셔도 되시니까, 그런 방향성이 나랑 맞겠다 하시는 분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신풍제약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